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잇몸 질환과 스케일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잇몸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스케일링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스케일링이 뭐냐 하면 간단히 말해서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치석과 치태가 치아 표면뿐만 아니라 잇몸 속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잇몸 질환이 심각해지기 전에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하답니다. 스케일링은 치과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치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준비 단계처럼 꼭 필요한 과정이죠. 스케일링을 통해 치아 구석구석에 있는 치태와 치석을 깨끗이 제거하면 말 그대로 치아를 청소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잇몸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미루지 말고 가까운 치과를 찾아 스케일링부터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잇몸과 치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스케일링 이후 꼭 해줘야 하는 잇몸 치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스케일링은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쉽게 말해 치아를 깨끗이 청소해주는 작업인데요. 하지만 많은 경우 스케일링만으로는 잇몸 질환이 완전히 개선되기 어렵다고 해요. 특히 치과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관리를 받으셨던 분들이 아니라 몇 년, 심지어 10년 이상 치과를 멀리 하셨던 분들이 잇몸 상태가 나빠진 후 치과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잇몸 질환이 꽤 진행된 상태라 스케일링만으로는 호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케일링 후에는 추가적인 잇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케일링 이후 잇몸 치료란 스케일링은 잇몸 치료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스케일링으로 염증의 원인이 되는 치석과 치태를 제거한 후 잇몸 상태를 더 개선하거나 질환의 진행을 막는 치료가 이어집니다. 이런 잇몸 치료는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아요. 치료 비용은 보통 1에서 10만 원 정도로 치료 범위나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비교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치료입니다. 잇몸 질환은 성인들의 약 80%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요.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잇몸 질환이 진행되면 잇몸뼈가 점점 녹아내리면서 치아 뿌리를 지탱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치아를 뽑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해요. 물론 충치나 치아 손상으로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치아를 한꺼번에 뽑아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잇몸 질환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잇몸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치은염은 잇몸의 연조직에 염증이 생긴 상태로 비교적 초기 단계입니다. 치주염은 염증이 잇몸뼈까지 진행되어 뼈가 소실된 상태로 더 심각한 단계입니다. 잇몸 치료는 이 두 질환의 진행을 막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니 증상이 있다면 빨리 치료받는 것이 중요해요. 잇몸 질환은 방치하면 치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로 잇몸의 염증을 줄이고 치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해보세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잇몸 건강을 위해 가까운 치과를 찾아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꼭 받아보세요. 잇몸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잇몸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할 수 있지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로 잇몸의 상태를 눈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어요. 건강한 잇몸은 옅은 분홍색을 띠고 단단하게 보이는데요. 만약 잇몸이 붉어지거나 발적, 부어 있거나 피가 나면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상태는 거울로 스스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잇몸 염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치과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엑스레이를 통해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잇몸뼈가 건강하면 높이가 유지되지만 잇몸 질환이 진행되면 뼈가 녹아내려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치과에서 치주낭 깊이를 측정합니다. 치주낭이란 잇몸과 치아 뿌리 사이의 틈을 말해요.
건강한 잇몸이라면 이 깊이가 보통 1에서 2mm 정도로 얕지만 염증이 생기고 질환이 진행되면 깊이가 점점 늘어납니다. 잇몸 질환이 심하면 3에서 5mm, 심각한 경우에는 8에서 9mm까지 깊어질 수 있어요. 치과에서는 치주낭 탐침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이 틈의 깊이를 측정합니다. 탐침을 넣었을 때 깊이가 깊거나 피가 나면 잇몸 질환이 진행 중인 상태로 판단합니다. 잇몸 건강은 평소에도 스스로 체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스스로 체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거울로 잇몸 색깔과 상태를 확인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치 중 잇몸에서 피가 나는지 살펴보기인데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치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잇몸 건강은 치아 건강과도 직결되니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고 관리해보세요. 스케일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케일링은 잇몸 건강의 첫걸음이에요. 치아에 붙은 치석과 치태를 제거해 잇몸 염증을 줄이는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치태와 치석은 잇몸 위에도 있지만 잇몸 속 치주낭 안쪽에도 숨어 있어요. 이 부분은 스케일링만으로는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잇몸 치료가 이루어지죠. 스케일링 후 잇몸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케일링으로 기본적인 청소가 끝나면 잇몸 속 치석과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본격적인 잇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텍술은 치아 뿌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염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입니다. 치주소파술은 잇몸 속의 염증 조직과 치석을 치주낭 깊은 곳까지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잇몸 수술은 필요 시에 잇몸을 절개해 염증 조직과 치석을 제거하고 다시 봉합하는 치료입니다. 이런 치료는 잇몸 질환의 진행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됩니다. 1년에 최소 1에서 2회 스케일링을 권장드립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1년에 한 번은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받더라도 큰 부담은 없어요. 특히 잇몸 질환의 위험이 높은 분들은 주기적인 스케일링이 필수입니다.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 이후에는 집에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잇몸 관리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양치할 때 피가 난다고 해서 해당 부위를 피하지 말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주세요. 잇몸 틈새를 꼼꼼히 닦으면 3에서 4일 만에 피나는 부위가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치아 사이, 잇몸 틈새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치간 칫솔과 치실을 사용하세요. 특히 치아가 흔들리는 부위일수록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양치질은 하루 2에서 3회 정성껏 하고 구강청결제를 병행하면 세균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관리하는 것만으로 모든 잇몸 질환이 해결되진 않아요. 잇몸에서 고름이 나거나 치아가 심하게 흔들린다면 반드시 치과를 방문해 적절한 평가와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잇몸 치료와 스케일링을 병행하면 치아와 잇몸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잇몸 질환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자가 관리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도 잇몸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평소 구강 위생을 철저히 하고 주기적인 스케일링과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아두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